네,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. 처장님, 지난 3일이었죠. 윤석열 대통령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문제라고 말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. 맞죠? 네. 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, 그리고 또 마약 사범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정책이 되겠죠. 네. 뭐 기왕 이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복지부랑 식약처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좀 조타수 역할을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런데 그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 마약의 국내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합동 수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검거, 수사, 잡아들이는 거에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는 거죠.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처벌이 능사라고 보는 듯한 그런 대책 발표예요. 그런데 그 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작 마약류 사범의 건강한 그런 복귀 지원 또 재활치료 방안에는 별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. 지금 현재. 게다가 그 작은 정부 기조지 않습니까? 윤석열 정부가. 그래서 그 식약처의 마약안전기획관 폐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. 주무부처의 마약안전기획관 없는 마약과의 전쟁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네,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중독이나 재활 지원이 굉장히 사각지대라서 저희 식약처에 지난 9월에 마약 유통 및 재활 지원 TF는 신설하였습니다. 그래서 재활 지원의 사각지대를 굉장히 좀 살피려고 하고 있고, 또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이렇게 마약을 하지 않도록 청소년 대상 홍보도 하면서 이 마약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정기 직제화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바라보는 방향이 처장님과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처벌하고 단속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거든요.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슬라이드 좀 보시겠습니다. 10년 만에 복지부가 마약류 사용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. 20대 비율 굉장히 높아졌고요. 또 고학력자 비율 늘어납니다. 또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20세 이전에 마약을 처음 접하는 대상자도 굉장히 높아졌어요. 그러니까 대다수의 약물 사용자가 또 단약을 시도는 해요. 그런데 3분의 2는 다시 손을 대거든요. 네. 그 성공하는 비율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마약을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는 좀 젊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중독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한 번 중독이 되면 이제 끊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이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그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재범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거죠. 치료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. 2020년 그 마약 재범자 중에 3년 이내에 다시 검거된 사람이 82%쯤 됩니다. 결국 그 대통령이 설정한 방향대로 아무리 파는 사람 또 사는 사람을 많이 잡아내고 처벌하고 한다고 해도 중독자에 대한 이 치료와 재활 병행되지 않으면 마약 문제는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. 동의하시죠? 네, 동의합니다. 예, 영상 짧은 거 하나 보시겠습니다. 학습 훈련을 받으면서 이 뇌에서 이제 적용하는 가치관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간절해졌어요. 너무 마약 끊고 싶다. 그러나 이 같은 재활센터는 전국에 3곳이 전부로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. 본인들이 40만 원을 내서 13,000원 정도를 가지고 그 밥 3끼 먹고 여기 이제 집세 내고 아주 그냥 빡빡하죠. 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만성화된 마약 중독자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. 그러니까 치료 재활에 대한 인프라가 거의 없다는 거죠. 민간 단체 지원이 전부고요. 그나마 이 재활센터로 있는 곳들도 전국에서 뭐 한 2곳, 3곳이고 국고 지원 전혀 없습니다. 그 중독관리 통합 지원센터가 있기는 해요. 근데 그 중심이 알코올 중독 중심이고요. 그리고 식약처에서 하는 재활센터 사업 역시 좀 마찬가지입니다. 그 중심이 좀 알코올 중독으로 많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.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.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센터 통해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마약류 중독자 회복과 지원에 힘쓴다? 근데 이게 서울이랑 부산 단 2곳밖에 없어요. 마약 사범은 전국에서 넘쳐나는데
현재 운영 중인 두 곳 시설로 충분하지 않습니다, 저장님. 관련해가지고 보안 계획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이랑 좀 공유를 해주시고요. 네. 그리고 이 마약 업무 체계가 지금 현재는 분산돼 있어요, 그렇죠? 네. 그래서 그 식약처 포함해가지고 14개 정부기관,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매년 대책은 수립을 해요. 대책이 나오는데 이게 현장에서 살아 숨쉬려면은 이게 좀 분절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각 부처마다 그냥 내가 딱 할 일 하고서는 아 몰라 나는 할 일 다 했어. 이게 지금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. 한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의의 모든 업무 자료를 식약처에서만 준비한다고 했고, 그럼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?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. 그래서 마약 안전 기획관 폐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마약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. 또 이 마약 중독 치료, 또 재활에 대한 대책, 또 마약 컨트롤 타워 구축의 필요성, 향후 방안 마련해가지고 요 종합적으로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이랑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현재 재활지원 쪽에 관해서 식약처가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좀 질의 이어가겠는데요. 그 마약 범죄가 더 젊어지고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, 저장님. 올해 국감 기간 동안 아마 가장 많이 보도된 단어 중에 하나가 마약일 거예요. 그 최근 마약 범죄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청소년 층에서 하고 있고 또 재발이 많아지고 또 지금 텔레그램과 같은 그러한 온라인 쇼핑망 맞습니다. 등입니다. 예, 그 20대, 30대가 그 검거된 마약 사범의 54%를 차지를 해요. 그리고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보면 이 불법으로 마약 구매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이 텔레그램 이용해서 너무나 쉽게 빠르게 마약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. 최근 구속된 연예인 돈 스파이크도 주로 텔레그램 이용해서 구매했고요. 그 이 같은 마약 범죄 특징은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